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적중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학원 이상길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23문제 여러분들이 토익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해설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설명 듣기 전에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미리 다운받고 시간을 보통 한 9분 정도 재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9분 전에 풀면 더 좋습니다. 9분 정도 재고 문제를 풀고 해설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볼 첫 번째 문제는 101번 문제인데 제가 이제 실강을 하다 보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쌤 이번에는 Part5가 앞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번에는 6 쪽이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험은 매번 테스트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고요. Part5라고 하더라도 앞부분의 어휘 문제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때가 있고요. 반대로 앞부분의 품사, 그래서 구조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의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앞쪽에 나오면 속도감이 좀 잘 안 나죠.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독해 문제를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품사 문제가 쉽게 나오면 언론은 가서 이제 독해 문제에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시험은 매달 스타일이 바뀌고요. 앞부분이 어려우면 뒤에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 자세는 뭐냐면 다양한 시험의 스타일을 풀어보는 겁니다. 우리 해커스에서 나온 1200제, 천재 1, 2, 3 이 모의고사들 보면은 각각의 테스트별로 난이도가 조금씩 앞부분이 어려울 때 반대로 뒤에가 어려울 때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돼 있으니까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적중 예상 특강도 들으시고요. 반드시 시험 전에 풀셋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첫 번째 문제 101번 문제입니다. 문제 풀 때 항상 보기부터 보는 거 아시죠? 무턱대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딱 봐도 A번 동사 보이죠?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빈칸 앞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보세요. requires라고 이미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 쓰려면 동사 하나 더 쓰려면 누가 필요해요? 접속사 필요해죠. 앞뒤에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그럼 딱 보자마자 일단 답은 A번은 안 되는 겁니다. A는 동사라 안 되고요. David attended 이것도 과거 동사로는 안 돼요. 그리고 구조를 봤더니 여기 all customer service personnel이라고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require란 단어가 목적어 뒤에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걸 알고 있나요? 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고요. 요즘 시험 보통 24번 이상 나오잖아요. 1년 통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10회 정도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101번은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이 그룹들을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뒤에 전치사 투가 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투부정사 투인지 전치사 투인지를 신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정말 좀 아쉽게도 무식하게 암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 두 개를 좀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이 구조, 목적어 다음에 보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구조기에 답은 B번의 to attend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요청합니다. 모든 고객 서비스 직원들이 참석하도록 트레이닝 세션에 다음 주에 열리는 이라고 해서 답은 B번이고 우리 1번부터 여기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보어로 투부정사 취하는 거 좀 볼까요? 여기 있죠. 타동사 목적어 보어로 투부정사 취하는 동사들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것들이 시험에 압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advise A to B, A가 B하도록 권하다. allow, enable A to A가 B하도록 가능하게 하다. require, request A to 우리 지금 금방 봤었던 거죠. 여기에 ask 이런 단어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encourage A to B, A가 B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다. 그 다음에 force A to B, A가 B하도록 강요하다. instruct A to B, A가 B하도록 지시하다는 건데 여기 있는 to는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뒤에 빈칸이 있으면 동사의 원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와 여러분들이 카운터파트로 기억을 해야 될 구조가 바로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뒤에다 전치사 to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겠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거 볼게요.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A는 B에서 기인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credit A to B. A가 이제 보통 뭐가 오냐면 공로나 업적 뭐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라는 거고 세 번째 compare A to B. A를 B와 비교하다. 네 번째 return A to B. A를 B로 반납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 limit A to B, A를 B로 제약을 두다, 한계를 두다라는 뜻인데 요거 이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시험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foundation은 is dedicated to. 자, 이 dedicat이란 단어 노력하고 헌신하다라는 뜻인데 대표적인 전치사 to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빈칸 있고 the natural environmen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ABCD 중에 골라내라고 하는데 일단 ABCD 우리 품사를 좀 볼까요? A 동사로 보존하다. B번 preserving 동명사고요. C번은 형용사로 보존이 가능한. 데이빗은 명사로 보존이에요. 이게 전치사 to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쓰면 안 되겠죠?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로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은 B번의 preserving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해 드리면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동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그리고 과거분사 다음에 to가 있고 빈칸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텐데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동사든 명사든 형용사든 그리고 과거분사든 to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항상 답을 고르기 전에 이 to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투부정사 to인지 전치사 to인지 그 to가 어떠한 to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투부정사라면 동사의 원형 전치사라고 하면 목적어로 명사나 동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구분하는 아주 신박한 방법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02번 문제로 갑니다. ABCD가 꼬리가 달라진 품사 문제고 지금 비어있는 구조를 봤더니 a lot of라는 형용사 다음에 media 보이고 빈칸이 있어요. 명사 뒤에 빈칸이 있으면 일단 명사와 짝을 이루는 복합명사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뭐 형용사나 분사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문법적 능력보다는 어휘력 그러니까 실생활에 쓰이는 어휘력이 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ABCD 품사를 좀 볼게요. A번 converse 동사로 취재하다. 뜻 되게 많아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텐데 여기서는 지금 언론과 관련돼서 제가 의미를 하나만 적어놓은 거예요. B번에 covered, 과거 동사일 수 있고 과거 분사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vering, 동명사나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고요. David coverage, 명사로 사용이 돼서 이렇게 언론하고 사용이 되면 취재 범위란 뜻이고 이게 이제 보험하고 사용이 되면 보장 범위란 뜻으로 사용이 돼요. 볼게요. 이 VEVS 뭐 이제 고유명사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attracted 끌어모았습니다. A lot of 많은 media blank를 after announcing the release date for its new laptop 새로운 랩탑의 출시를 발표하고 난 후에 아주 많은 언론의 무엇인데 자, 이게 이제 미디어와 짝을 이루는 복합명사를 알고 계시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 복수나 불가산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복수 불가산인데 이거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처럼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서 외우세요. 우리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a lot of, lots of, plenty of가 차지하는 영역은 이렇게 복수와 불가산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복수 명사인 cars를 써도 되고 셀 수 없는 명사인 money, 불가산 명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cover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미디어 커버리지가 복합명사로 언론의 취재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a lot of, lots of, plenty of가 복수불가산을 꾸며준다는 거 하나 잡고요. cover의 다양한 의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cover는 뭐 명사로 덮게, 동사로 덮다 이런 뜻 알고 있잖아요. 통계를 보면 cover란 단어처럼 누구랑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이 토익의 동의어 찾기 문제뿐만 아니라 Part 5, 6의 어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지금까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5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cover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서 우리 cover 좀 볼까요? cover의 다양한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동의어 찾기 문제를 낼 때 가장 좋아하는 그 재료가 되는 단어들이 누구랑 쓰이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단어들을 무척 좋아해요. 지금 1번 보세요, 여러분들. cover the event, 행사를 커버하다. 두 번째, cover the travel cost, 여행 비용을 커버해준다. cover my shift, shift 명사로 근무라는 뜻이죠. 내 근무를 커버해달라. 우리 네 번째 보면 cover the various topics, 다양한 주제들을 커버하다. 요거를 한국말 말고 영어로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한국말도 여기 써놓긴 했는데 이벤트를 커버해 주다라는 건 자, 광화문에서 강남역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으니까 그 동료 기자에게 이것 좀 커버해 줘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취재하다는 뜻이고 여기서 우리 명사 커버리지 나온 거 아닙니까? 취재 범위라는 뜻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cover the travel cost, 거기 있잖아 강남역이나 광화문에 가서 취재할 때 교통비가 들면 우리 회사에서 회사 비용으로 그 여행 경비를 커버해 줄게. 이럴 때는 지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어떡하지? 내가 주말 근무가 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내 하는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좀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돼? Can you cover my shift? 그럼 내가 다음에 너가 급할 때 바꿔줄게 라고 할 때 이럴 때 cover는 누구의 일이나 업무를 대신하다라고 하고요. 여기 fill in for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더래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cover the various topics 하면 이거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해서 deal with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 보통 어휘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꾸 확장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하루에 10개 외우는 것보다는 20개 외우는 것보다는 30개 이렇게 외우는 게 굉장히 어휘력이 확장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왜 착각이란 표현을 썼냐 하면 토익 시험은 다양한 범위의 주제의 어휘들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비즈니스 쪽에 특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범위, 철학, 종교, 과학 이런 거를 수능처럼 외울 필요 없어요. 대신에 이 출제자들이 원하는 의도는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내는데 그 단어가 누구와 함께 쓰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의 특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준비도 양을 늘리는 것보다 한 단어를 깊게 공부하는 이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103번 문제로 가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어휘 문제로 따지면 난이도가 극상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신 분들, 맞추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걸 고를 때 다른 게 아닐 것 같아서 이 답을 고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전혀 감을 못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will 다음에 blank 있고 under the control of라고 전치사 구가 보이지요. A, B, C, D 모두 다 동사입니다. 일단 이거 빼고 번역해 보면 얘가 주어예요. 이거 동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associate이라는 단어는 혼자 쓰이면 타동사고 with가 있으면 앞에 비동사를 같이 붙여야 동사예요.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써야 동사지 만약에 비동사 없이 associated with만 나온 분사라는 건 지난 특강에서도 제가 적중 예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오늘 또 다시 나와요. 자, 컴퍼니 버제팅에 관련되어진 활동들은 will blank under the control of our new accounting head. 우리의 재무 담당자, 새로운 재무 담당자의 컨트롤 하에 뭐뭐가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어떤 오답을 찍었을까요? A 찍으신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커버 우리 금방 배웠죠? 다루다, 처리하다. 그 다음 B번에 support, 지지하다. 그리고 C번에 fall, 이 fall이 떨어지다라고 해서 falling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게 수거 표현이에요. fall
under the control of 하면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bring은 가져오다, 데려오다는 뜻인데 요거는 타동사들입니다.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와야 되고요. for만 자동사로 사용이 돼서 for under the control of 뭐뭐의 통제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거 표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for under the control of.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요거 과거 분사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문장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런 거 기억해두면 되게 편해요. 여러분들 독해나 아니면 Part 5, 6 문제 읽다 보면 명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과거 분사가 툭툭툭 튀어나오는 경우 있죠. 이건 다 똑같아요. 이거는 여기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있다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독해를 하다가 혹시 명사 다음에 형용사, 명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오는 게 보이면 아 이거 주격과 비동사 생략됐구나라고 해서 자꾸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주격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주격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보이면 이렇게 빼서 바꿔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문장이 아주 잘 읽히는 그런 상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activities which are associated with에서 which가 빠져서 만들어졌다는 거. 답은 C번이 정답이 되고 난이도 높은 문제입니다. 틀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자, 104번으로 갑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참 힘들어해요. 우리가.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왜 이게 힘들까? 난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수업 시간에 배웠고 이해를 한다고 끄떡이는데 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틀린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공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한국말 해석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당신은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그리고 그 품사로 쓰였을 때 어떤 조건을 뭐 단수를, 복수를, 불가산을 대신하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순위는 품사, 2순위는 조건, 그 다음에 해석인데 우리는 무턱대고 해석부터 하니까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 B, C, D 이거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일단은 뜻 중요한데요. 품사를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A번에 David, 그 A번에 others 대명사로 나머지 것들이란 뜻이고요. B번에 one은 형용사 대명사로 하나. C번에 any는 형용사 대명사로 어떤. 그 다음에 none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이따 나오는데 no 플러스 명사. no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줄여 쓴 게 none입니다. 대명사로 쓰이고요. 단수 복수 취급 다 되고요. 사람 삼을 모두 가능합니다. No money, none. No friends, none. No time, none. 다 돼요. 지금 이 자리 누구 자리냐면 동사 앞에 주어가 되는 대명사를 찾는 거고 다 대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푸는 걸까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죠. 이 후이아가 꾸며주는 건 이 앞에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데 어찌 이렇게 떨어져 있나요? 관계대명사랑 그 선행사 늘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주 had worked. 자, 과거 완료예요. 과거보다 먼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비슷한 직책에서 일을 해봤던 지원자들조차도 scored high on their job interview.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뭐했다. 여기 이분은 심지어란 뜻이잖아요. 자, 요거 보세요. 지원자들 중에 나머지, 지원자들 중에 하나. 지원자들 중에 어떤, 지원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근데 그 지원자들이 어떤 지원자들이냐 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거예요. 전에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들조차도 뭐 했다? 그렇죠. 이 job 인터뷰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거죠. 그 어느 누구도. 그래서 답은 D번에 none이 정답이 되는데 자, 요 104번 문제 되게 중요해서 제가 오늘 좀 깊게 현미경처럼 들이대고 좀 볼 겁니다. 일단 none하고 no one하고 nothing 구분하는 법 일단 살펴볼 거고요. one of, each of는 반드시 여기에 이걸 먼저 보세요. 복수 명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 보통 수험생들은 one of, each of가 나오면 동사부터 보거든요. 아니에요. 여길 먼저 보셔야 돼. 그래서 of 다음에 반드시 가산 명사가 와야 돼요. 불가산을 쓰면 one하고 each는 셀 수 있는 명사들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불가산이 와도 안 되고요.
셀 수 있는 명사 단수가 와도 안 됩니다. 왜요? 요 어부가 뭐뭐 중에란 뜻이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one of each of 다면 이렇게 복수 명사를 쓰고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예문을 외우는 게 바로 쓸 수 있어요. One of the friends is, each of the friends is, one of each of the candidates is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none, no one, nothing 구분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none, 대명사입니다. 어디서 시작됐냐? no 플러스 명사가 줄어든 형태고요. 사람 3을 단수 복수 취급이 다 됩니다. none은. no one은 대명사로 사람이고요. nobody와 비슷한 뜻이고 단수 취급을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nothing은 대명사로 사물이고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 볼래요? 혹시 이거 아시죠? 대어는 이렇게 동사 주어 순서 바꿔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 is를 쓸지 are를 쓸지 결정하는 건 뒤에 나오는 여기 주어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There are 이렇게 놓고서 여기 are가 보이고 left 그리고 A, none, B, no one, C, nothing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풀기 쉽지 않아요. 이 문제를 풀려면 2가지의 문법적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there는 동사 주어의 순서를 바꿔 쓴대. 여기 이렇게 복수동사를 쓰는 건 뒤에 복수명사가 있어야 함이야. 그런데 no one하고 nothing 무조건 단수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고요. 답은 none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 none left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보면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우리 ABCD 일단 품사를 좀 보겠습니다. no 형용사 부사로 사용이 되고 no one 대명사로 단수 취급. C번에 nothing 단수 취급, David none 대명사로 단수 복수 취급이 다 되는데 여기 지금 누가 보입니까? 복수 동사 보이니까 복수 명사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얘는 명사가 아니라 안 돼요. B하고 C는 사실 문법적인 오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 중에 일부를 나타내서 뭐뭐 중에 뭐뭐 이런 어법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라도 B하고 C는 단수 취급하니까 여기 R랑 안 어울리잖아요. 단수 복수 취급 다 되고 사람 사물을 모두 받아 쓸 수 있는 건 데이빗 none이 정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동사의 수를 결정할 때 절대로 한국말 해석으로 풀면 안 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죠. all, more, most, some, have, none 이런 단어 보이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all은 모두, more는 더 많아, most 대부분, some은 몇몇 자꾸 머릿속에 2개 이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니까 동사 고를 때 무조건 복수동사 고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피자를 다시 보세요. 이렇게 놓고 명사는 가산명사는 단수와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셀 수 없는 불가산이 있다면 여기는 all부터 more, most, have, none 얘네들은 복수나 불가산을 모두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쓰이는지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달라집니다. 복수명사랑 쓰이면 당연히 복수동사를 쓰지만 불가산 명사랑 사용이 되면은 셀 수 없잖아요. money, information, furniture, equipment 이런 거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명사에 모두, 더 많은, 대부분, 몇몇 이런 것들은 다 단수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랑 사용이 되면 단수동사라는 거 이게요. 토익 문제 전체를 통틀어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제 한국말 해석으로 푸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None, all, more, most of the cars. 복수명사 왔죠. 그러면 복수 취급. 그런데 이 아래쪽 보시면 information, 불가산 명사죠. 그러면 단수 취급이라 i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뒤에 is도 올 수 있고 are도 올 수 있다. 누구를 대신하는지에 따라서 복수를 대신하면 복수 취급, 불가산을 대신하면 단수 취급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해 안 되면 사진 찍어놓고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한 번씩 저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꼭 한 번씩 보고 가시고 이거 제가 그래서 친절하게 문제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어요. 풀어보세요. Blank of the furniture is. 우리의 머릿속은 사실 이런 문제 내면은 이게 꽂히지 않아요, is. 아니라고요. 이걸 먼저 보세요. 1번.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거 나오면 is 단수동사, each하고 one 뭐 이 사이에서 고민을 해서 혹시 each of the furniture, one of the furniture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of 다음에 the furniture 불가산 명사 나왔으니까 A, B, C, D 중에 불가산 명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each 보이죠? 형용사 대명사고 얘는 무조건 복수명사랑 of 다음에 복수명사 와야 돼요. 그리고 이 자체가 가산하고만 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one도 마찬가지로 복수명사, 단수동사고 얘네는 다 가산명사, 쓸 수 있는 거 가산명사랑 어울리는 거고 many도 이 뒤에 of 다음에 불가산이 오면 안 돼요. 이 세 개는 끼리끼리 어울려요. 가산은 가산끼리, 불가산은 불가산끼리. 그래서 얘네도 다 가산이랑 어울리고 너는 아까 말씀드렸죠? 복수불가산이랑 어울린다. 이렇게 불가산이 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데이빗, 넌이 정답이 되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해석으로 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105번으로 갑니다. A, B, C, D 보세요. 다 동사고요. wi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형태인데 시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능수동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요. 우리 A, B, C, D를 will하고 붙여서 좀 볼게요. will have PP 이건 미래 완료고 능동입니다. will be giving 미래 진행 시제. 어떤 미래의 특정 시점, 내일 오전 7시쯤 뭐 이렇게 미래 시점이 보일 때 그 시점에 진행 중인 동작임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will be given 수동태, have been giving 요거는 미래 완료 진행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시점에 이 동작이 얼마나 오랫동안 과거부터 진행돼 왔다는 걸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년이면 난 회사에서 30년째 일하는 중일 것이야. 다음 달이면 토익 공부를 3개월째 하는 중일 것이야. 이렇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시점에 과거에 시작한 동작이 그 미래 시점에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 쓰는 건데 시험에 잘 나옵니까? 뭐 그렇진 않은데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는 목적어 보이니까 능동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기부란 단어를 보고 좀 생각을 바꿔서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주어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보이면 능동이 답인데 수동이 답이 되는 경우 있어요. 이 구조에 BPP가 답이 되는 구조가 있다. 어떤 경우 원래부터 목적어를 2개씩 취할 수 있는 사형식과 오형식은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보내도 뒤에 있는 목적어나 목적 보어가 남아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서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주는 건지 받는 건지를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PP 다음에 뒤에다 명사를 쓸 수 있는 사형식, 오형식 동사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거고 해석해보면 만약에 A나 B나 데이빗과 같은 능동 구조를 쓰게 된다면 목적어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니저들은 will be given 받게 될 것이다. 시간을 뭐 할 수 있는 시간이냐면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일링 시스템을 누구에게 그들의 팀들에게 워크숍 이후에 라고 해서 답은 C번이 정답이 되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 다음에 명사를 쓸 수 있는 사형식, 오형식 동사 누구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잠깐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BPP 명사 구조가 가능한 동사인데 일단 첫 번째 사형식 동사는 얘네들은 보통 명사 뭐 여러분들 show me the money 아시죠? show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send me the money, grant me the money, offer me the money처럼 명사 구조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어 자리로 가고 얘가 BPP가 되면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구조죠. 근데 요 1번 그룹은 사실 조금만 공부하면 노출이 많이 돼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되게 잘 풀어요. 근데 이제 2번 그룹 보세요. 똑같은 사형식인데 요거 앞 글자를 따서 reoccur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reoccur. 앞 글자를 따서 reoccur라고 외워요. 이렇게 따서 외우는 건데 얘는 사형식인데요. 두 번째 목적어로 이렇게 절이 와요. 특히 대절을 많이 취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어는 보통 누구에게 사람이나 직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remind 상기시키다. 그 다음에 inform, notify, apprise 알리고 통보하다. assure 보증하다. convince 설득시키다. advise 권하다.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명사절, 대절을 취했다. 수동으로 쓰이면 너 주어 자리로 가렴. 네.
너는 BPP가 돼야지. Sure.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 쓰였던 대절이 나와서 BPP 대세 구조를 가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사형식 하면 요 1번만 익숙하죠. 토익은 2번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해할 때 보면 이 구조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 BPP 명사나 명사절 구조가 가능한 사형식 동사를 봤다면 이거보다는 출제 빈도가 떨어지지만 그래서 노출이 좀 덜 돼 있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 확실한 변별력을 가지는 오형식 동사가 있어요. 근데 사실 되게 많거든요. 찾아보면. 근데 저는 최근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딱 4가지만 뽑아봤습니다. consider하고 dim, 여기고 간주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consider는 고려하다는 뜻 아닙니까? 3형식일 때, 목적 하나만 취할 때는 고려하다고요. 이게 5형식으로 쓰이면 A를 B로 여기고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 차를 럭셔리라고 여겨요. 사람들은 이 음식을 럭셔리라고 여겨요. 그 다음에 name하고 appoint, 임명하다, 명명하다. A를 B라는 직책에 임명하다, A를 B라고 불러주다. 요거 5형식이라 목적어 뒤에 보어로 명사가 와서 이렇게 목적어 의미를 보충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가 BPP가 되면 뒤에 있던 보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지요. 여기 이문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consider this food a luxury. 이 음식을 luxury, 굉장히 고급진 이렇게 생각을 한다. 고급진 음식이라고. 요거 주어 자리로 가요. 동사는 BPP가 됩니다. 원래 있던 주어는 뒤로 가서 묶였어요. 3형식이라면 이렇게 모든 게 사라지고 나면 해피한데, 그죠? 근데 얘 어떻게 할 거예요? 목적 보어 남아있죠? 그대로 내려서 BPP 명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업 딱 한 번 듣고 여러분들 BPP 다음에 명사 올 수 있다. 이 동사들을 한꺼번에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BPP 다음에 빈칸이 있으면 3형식에는 부사가 답입니다. 그런데 BPP 다음에 명사가 올 수 있다. 이게 4형식과 5형식일 때 가능하고 지금 보여드린 그런 동사들이 있다. 그런 동사들이 능수동으로 같이 보이면 어떻게 풀어라? 해석을 해서 풀어라. 그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06번으로 가죠. 형용사 어휘 문제. A, B, C, D 우리 단어 뜻을 일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To please, blank fence. 사실 다 안 봐도 되긴 하는데 please가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이 돼서 기쁘게 하다, 기쁘게 만들다는 뜻이고 fence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A, B, C, D 단어들. A번에 whole은 전체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로서의 전체. 우리 외가, 친가, 이 친척 하나 전체를 나타내서 the whole family, my whole family 이렇게 쓰는 거고 stable, 안정적인. C번은 존경할 만한. 데이빗 이거, 열렬한인데 사실 fan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자, 이 핑크하우스 시리즈의 이러한 팬들을 뭐 하기 위해서 어거나이저들이 will select 20 of them, 20명을 뽑아요. 뭐 하기 위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the latest film premiere라고 해서 열렬한.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됩니다. please라는 단어 동사로 쓰이면 기쁘게 하다, 부사로 재발인데 혹시 비틀즈라는 그룹 아세요, 여러분들? 그 앨범 이름 중에 그거 있어요. Please, please me. 제발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please가 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동사 원형으로 쓰여서 please, please me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콜로케이션 얘기를 이전 특강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걸 형용사 말고 부사로 시험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 eagerly가 열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잘 어울리는 동사 eagerly await, 열렬히 기다리다. eagerly anticipate, 열렬히 기대하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전자기기 있잖아요. 와, 최신판이 나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콘솔로 게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타이틀이 나오면 열렬히 막 기대하고 그거 막 찾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이럴 때 열렬히가 await과 anticipate과 함께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7번으로 갑니다. 꼬리가 달라진 품사 문제고 비어있는 자리를 좀 봐야 돼요. 근데 항상 모든 문제풀이의 기준은 동사. 하나라도 동사가 보이면 문장의 동사 개수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A. 동사 현재로 언급하다. B번은 과거, C번은 현재 분사나 동명사, 데이빗은 명사고요. 지금 이 구조를 좀 분석을 해보면 동사 개수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접속사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하나 보이고 접속사 2개 근데 동사가 지금 딱 2개만 나왔어요.
항상 접속사 플러스 1이 동사 개수인데 접속사가 2개니까 동사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s라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는 나와 있고 동사가 빠져 있어요. 동사가 아닌 she, 데이빗은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A는 사실은 이게 시제를 보지 않아도 수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시 주어면 state라고 나와야지 고민이라도 해보겠는데 state이라고 복수동사 나와서 안 되기 때문에 답은 B번의 stated가 정답이 됩니다. The original sign, 원래 간판이 was edited, 편집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부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팅이 시작할 것이라고 5시에 rather than 6 p.m. 6시가 아니라 여기 rather than이란 단어 instead와 똑같이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뜻으로 쓰이는 전치사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점수 잡는 Hackers.